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오늘 정부가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열고요.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에게 무려 39조 원의 자금을 푼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마 8시 뉴스, 9시 뉴스에 이런 설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서 아마 도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그 기사를 보고 뉴스를 보고 와 39조 원이나 소상공인 분들에게 푼다고? 그럼 내가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실 텐데 사실 공문을 읽어보면 좀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정확하게 소상공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지금 현실과 얼마나 좀 정책이 괴리감이 있는지 약간 쓴소리까지도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내용 소상공인 중심으로 어떤 지원 정책이 나왔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설 민생 안정 대책이라고 해서 오늘이죠. 1월 4일에 이제는 기재부에서 또한 장관 회의를 거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에 많이 나올 텐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뭐 최근 물가, 민생 여건, 추진 방향, 추진 과제부터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과 관련돼 있는 내용만 뽑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아마 기사를 보면 또 뉴스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했을 때, 자,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일시적 자금 완화를 위해 긴급대출 36조 4천억 원 정도 지원한다. 보증지원 2조 1천억 원 정도 등 39조 원의 설 자금이 공급된다라고 돼 있으면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오 이러실 거예요. 그죠? 이거 기사 읽어보니까 뭔가 있어 보이죠?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에 따른 실용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 매출채권 1조 원 보험으로 인수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보세요.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개인 점포당 최대 1,000만 원의 성수품 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엄청나죠? 그죠? 이거 기사 분명히 오늘 8시, 9시 뉴스에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거 고질 것들을 믿어야 될까요? 공문 보면 좀 황당하실 겁니다.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최저신용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2,800원 규모의 한시특례 보증도 공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 팩트를 공문 보서 좀 팩트를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본 거는 우리가 그 기사입니다. 그죠? 기사예요. 뉴스고요. 자, 그러면 공문 가볼게요. 그 내용을 가볼까요? 자, 명절 자금 공급. 이게 중소소상공인 대상 공급 나오죠? 자, 명절 자금 공급. 팩트를 아셔야 돼요. 자,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아까 그렇죠. 39조 원 규모로 시중자금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얼마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에 따른 실용불안 위험으로, 이거 중소기업이죠. 소상공인 상관없습니다. 기업 어느 정도 외상 매출 채권 1조 원을 보험을 인수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과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예. 그러면 이거 나오죠?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이거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그죠? 무슨 뭐 1,000만 원 지원한다고. 자,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설 2개월간 개인 점포당, 보세요. 설 전 2개월간 개인 점포당 최대 1,000만 원의 성수품 구매 자금을 지원. 와, 이거 뭐지? 그죠? 전통시장 소상공인 분들은 1,000만 원 성수품 구매 자금을 지원한대요. 그럼 여러분 뭔가 받을 것 같죠? 근데 저도 황당했던 게 1,050억 원? 좀 의아스러운 거예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아니 우리나라 전통시장 상인이 얼마나 많은데 총 규모가 총 50원밖에 안 된다고? 뒤를 읽어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개별 상인 융자 지원. 이게 팩트입니다. 기사는 이런 것까지 안 나오죠. 이거 보면은요 마치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의 성수품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느껴요. 오늘 기사에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또 그러면 막 기대를 하실 거예요. 근데 기대하지 마셔야 돼요. 왜? 서민금융진흥원에서요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조건이 너무 많죠?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상인 상인회예요. 그것도 상인회한테 준다는 게 아니라 상인회를 통해 개별 상인 융자 지원입니다. 지원 지원도 아니고 융자예요.
주는 것도 아니고 융자일 뿐더러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추천을 받겠죠. 개별 상인. 그러면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지원한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공정한 기준이 될까요? 저는 그게 정말 의아해요. 친하신 분, 아니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상인회랑 친하신 개별 상인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과연 공정하게 집행이 될까요? 저는 그러니까 문서 그대로만 읽으면 좀 황당한 내용이에요. 저는 뭔가 누구한테 정확하게 준다는 게 아니라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여야 되고요. 조건이. 그럼 또 우수상인 상인회를 통해서 개별 상인에게 준다는 얘기잖아요. 몇 단계를 거칩니까 도대체? 몇 단계를? 지금 몇 단계를 거치는 거야? 그것도 상인회를 통해 준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거 친하신 분들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잘못 이거 해석한 건가요? 여러분? 이거 제가 잘못 이해한 걸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 공문 이 내용만 보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그 정부 지원에 대해서를 봤지만 와 나 이런 것도 처음 봤습니다. 이런 거. 나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진짜. 아, 이건 아니 이거 뉴스만 보면은 1천만 원 지원하는 줄 알 거예요.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다. 근데 규모도 50원밖에 안 되고 알고 보니 이건 겁니다. 어쩐지 50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예.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여러분? 저만 이렇게 제 해석이 틀렸나요? 이거 맞잖아요, 여기 딱.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그 39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39조 원은 다 어디로 가냐? 하도급 대급 지급이래요. 설 명절 전에 하도급 대급 조기 지급. 이거 여러분과 상관없죠? 이런 거는 사실 소상공인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건 중기업들,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신 분들. 그죠? 뭐 하도급 대급이라 그러면 일단 계약에 통해서 이제는 큰 기업들입니다. 어느 정도. 계약 대금, 성금 네트워크론을 통해서 명절 전 계약 대금 지급.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사실 여러 소상공인 그 시장이라든지 그 생계형 소상공인 분들하고는 내용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계약 중인 계약건은 명절 이전에 신속 처리하겠다. 이거는 계약 대금이다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 상관없고, 계약 특례 연장, 공사 대금의 조급 지급을 보장하고, 중소기업 그렇잖아요. 중소업체 지원하기, 이것도 여러분과 상관없죠. 그죠? 이건 정부에서 공사 진행한 거에 대해서 조기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세정 지원,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세 사업자 세정 지원 강화하겠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 연장하겠다. 관세 납부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성실 중소기업은 무담보 납기 연장해주겠다. 이거 뭐 직접적인 뭐 내용이 아니잖아요. 뭐 이거 항상 해왔던 거고, 부가가치세 뭐 이런 거 신고 늦게 해주는 거, 기한 연장해주는 거 끝입니다. 없어요. 끝이에요. 여기가 끝이 났습니다. 도대체 이 39조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물론 지원은 해요. 정부가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중소기업들, 규모가 큰 기업들 이런데요. 발표는 39조를 하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에는 39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발표를 해야 되니까. 이게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뉴스를 보고, 오늘 분명히 나오는 뉴스를 보고 기대하실까봐 그래요. 기대하면 실망감도 크니까. 아니 정부가 지원한다는데 왜 나한테는 없어? 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아니 지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원 자체가.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상공인과 관련된 거는 딱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소상공인과 관련된 거는 다 보면은 이제는 큰 기업들, 막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얘기거든요. 그럼 아까 우리가 기사에서 읽었던 그 보증사업은 뭘까요? 자, 이건 뭐예요? 신용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이거 기사입니다. 기사. 최저신용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거 뭘까요? 이거는 소상공인 정책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내가 무슨 내용인지 봤어요. 아니 이거 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는 이 내용이 없지? 이거는요, 취약차주들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공문 보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공문에 보면은 여기 취약계층 대상별 보장 확대 부분에 있어요. 이거는 소상공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 결식아동, 자립준비 청년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금융 취약계층에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소상공인도 여기에 해당될 수는 있겠죠. 그죠? 소상공인도 뭐 금융 취약계층이라면 여기에 해당될 수는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금융 취약계층의 고금리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 경감, 자, 생계비 지원,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계비 용도 자금 지원한다. 2분기 최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거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댓글에 뭐야 최대 100만 원이 뭐야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튼간에 이거 최저생계비 지원 제도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사에 나왔던 게 요거죠. 한시 특례 보증, 제도권 은행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 대상으로 한시 특례 보증,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100% 보증인데 이게 2,800억 원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또한 소상공인도 해당되고 내가 최저신용자라면, 근데 최저신용자가요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야 이거는 신용점수 하위 10%면은 일반 분들은 못 들어갑니다. 이건 진짜 어려우신 분들, 진짜 어려우신 분들.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대상, 대출한도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기사에 나왔던 내용이 요겁니다. 딱 여기까지만 나오다 보니까 상세 조건이 안 나오다 보니까 꼭 마치 내가 해당될 것처럼 느끼지만은 뜯어보면은 진짜 이게 어려우신 분들이, 진짜 금융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게만 사실 조건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대상에서 대출한도 1,000만 원 들어간다. 아, 이게 최저신용자 대상이다 보니까 아마 소상공인 분들은 이거 받기 힘들죠.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최저신용자라면 이거 한번 노려보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지원해보세요. 한시 특례 보증 사업. 이해되시겠죠?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신용등급이 소득이 낮은 근로자 지원이고, 근로자 햇살로는 이거 소상공인 자영업자랑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가. 네. 아 이게 뉘앙스가 지금 정부의 그 소상공인 제가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급이 높으신 소상공인이나 급이 높으신 중견기업, 급이 높으신 중소기업들만 지원하는 것 같은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진짜 생계형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하고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약간 결이 안 맞,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게 현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고, 왜 지금 생계형 자영업자분들은 지금 거의 절벽 앞에 딱 서 있는 느낌인데, 지금 절벽 앞에 딱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지금 나오는 지원 정책은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정책들인 거예요. 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은 다 돈을 잘 벌고 있는 듯한 그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진짜 매출이 다 늘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공문을 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 정부를 뭐 비판하겠다 그런 아닌 거 아시죠? 저는 그냥 그 팩트를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기사를 보면 정말 좋은 내용이고 마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혜택을 많이 받을 것 같지만 막상 이제 지원 정책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기대가 크면 실망감은 크기 때문에 그냥 제가 미리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예방약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막상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막 알아보시잖아요, 여러분. 막 39조 원 푼다니까 알아보는데, 막 전화도 해보고 알아보는데 전혀 나하고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거든요. 지금 상황이 딱 그렇거든요. 안타까운 거죠, 제가.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오늘 요번에 나왔던 설 명정 지원 정책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진 말아달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하지만은 아까 나왔던 뭐 한시특례 보증이라든지 저신용, 최저신용자죠. 진짜 저신용도 아니고 최저신용자이신 분들한테는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고요. 하지만 일반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제가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 있으면 여러분께 계속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쓴소리 하고 있죠, 요즘에. 사실 싫어하죠. 누가 그 정부기관에서 좋아하겠습니까? 어제 저 솔직히 전화 받았거든요. 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도 저는 합니다, 일단. 여러분께. 정말로 쓴소리 있어도,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 왜? 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다고, 전 분명히 약속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 드릴 거예요, 계속.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댓글 주시는 거, 유튜브에 댓글 주시는 거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확장시켜 드리고 있죠.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안타까움을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확장해 드릴 겁니다. 스피커가 돼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답답함 풀어드릴 겁니다. 오늘 또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한 분께서 우리 여정가족이라고 하시면서 어렵게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어렵게 전화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는데 이제 아마 누군지 아시죠? 영상 아마 오늘 보실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요. 굉장히 과거에는 정말 잘 되셨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70세가 넘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젊으셔서 깜짝 놀랐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 같이 나눴는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느낀 거는 지금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너무 어려운 상태고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상을 보시고 많은 댓글을 여러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어려움들 이런 것을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이게 공론화되고,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 많은 정책들이 2023년도에는 꼭 나아주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마지막 인사드리고 오늘 끝낼게요. 우리 여정가족은 항상 구독자 모임입니다. 우리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항상 인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